오늘은 수요일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연일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제는 소통이었고 어제는 통합이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이제 당 주요 인사들과 마주한 자리고 장관들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모였고 어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메시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메시지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통합. 내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자세로 우리 내각과 당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통합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통합을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국민이 늘 옳다. 자,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게 들었죠. 좋게 들었다. 그 전까지는 좀 강경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8월에 이제 저희 연찬회에 있을 때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와의 어떤 대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념 관련. 주로 그렇죠. 이제 약간 싸우는 듯한 약간 전투적인 모드로 계속 국정 메시지가 많이 나가다가 이제는 통합이라는 것, 그다음에 화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화두로 나오고 그 이후에 무조건 국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다,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전과는 좀 다르게 확실히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평가 내놓으셨는데. 공감을 하려면 저는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던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단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사실 잘 하지 않았고 하던 도어 스태핑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만들어진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솔직한 속마음 그리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제언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는 사실 국민들이 잘 듣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대승적으로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좀 저자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좀 반성하는 듯한 저자세의 메시지. 예를 들면 국민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반성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 반성이라는 언급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통합위의 제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돌이켜보고 저와 내각이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성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처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대결 구도로 국정 메시지가 많이 좀 나갔지만은 이 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대치되는 국면 속에서 가다가 통합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국민통합 이 부분을 조금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젠더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이주민 이런 문제들까지 다 아우러서 우리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같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만큼 아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전까지 우리가 좀 대결 국면으로 갔던 것을 조금 다잡고 예. 우리가 진짜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손을 내밀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 방금 이제 박성민 위원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 어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소통 기회를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예. 거의 처음으로 나왔던 일성이 소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석회의도 야외에서 하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겠지만은 예.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 소통 창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예.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 행보를 넓힐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전부 같이 가자, 국민이 무조건 맞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 소통 형식의 변화도 조만간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변화가 지금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 명시적으로 사실 대통령실이 변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시점은 아마 인적 쇄신이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메시지의 기조가 바뀐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행동으로 뒤따르려면 결국에 사람을 좀 바꿔야 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선거 참패 이후에 뭐 김기현 대표도 사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조언이나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떠한 인적 쇄신도 없이 그저 통합과 소통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까? 이거는 여전히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